오늘 우리 같이 산책 한번 해볼까요? 그냥 걷는 게 아니고요. 한 권의 시집 속으로 들어가는 산책이에요. 이게 꼭 한 통의 긴 편지 같거든요. 한 시인이 자기 삶과 시에 대해서 편집자, 그리고 바로 우리에게 보내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. 그 지도가 되어줄 책이 바로 이겁니다. 2026년에 나온 박세현 시인의 시집, 존경하는 편집자님 귀하. 네, 바로 이 시집을 따라서 오늘 여정을 함께 떠나볼 겁니다. 자, 시작부터 이 문장을 한번 보세요. 이게 이 시집 전체를 꿰뚫는 뭐랄까 핵심 같은 문장인데요. 시는 쓸수록 는다. 그게 시의 정직한 슬픔이다. 와, 시를 쓰면 쓸수록 실력이 느는데 그게 슬픔이라니? 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? 궁금해지지 않으세요? 좋습니다. 이제부터 우리 한 노년의 시인을 따라서 같이 걸어볼 거예요. 시인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 생각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는 거죠. 바로 이 분이 오늘 우리의 안내자입니다. 이 스케치 속 인물, 이분이 바로 이 시집의 화자이자 우리를 자기 세계로 이끌어줄 시인이에요. 자, 이 뒷모습을 따라서 한번 가볼까요? 과연 뭘 보게 될까요?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시인의 산책이라는 게요, 그냥 단순히 다리로 걷는 것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. 종로 골목길을 걷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의 기억 속을 헤매기도 하고요. 또 시를 쓴다는 게 도대체 뭘까 하는 그 깊은 생각 속을 함께 걷게 되는 겁니다. 정말 다층적인 산책이죠. 자, 그럼 시인이 걷고 있는 이 세상, 2026년의 현실은 어떨까요? 시인은 이 현대사회를 보면서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? 뭐랄까 약간의 소외감? 그러면서도 그냥 담담하게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느껴져요. 이걸 보면 그 대비가 확 느껴지죠. 보세요. 시인의 세계는 종이와 잉크, 조용한 서점 이런 것들인데 지금 바깥 세상은 어때요? AI가 작곡을 하고 뭐든 그냥 디지털로 검색하면 끝나는 그런 세상이잖아요. 이 둘 사이의 간극이 엄청나죠. 그래서 여기서 진짜 재밌는 구절이 나와요. 나의 업무라는 시인데 문학은 그리고 시는 어떻게 되는가? AI가 분발하기를 바람하지 않는다. 이러는 거예요. 이게 막 기술 발전에 저항하고 분노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AI가 시 쓰는 고통까지 대신해줬으면 좋겠다. 뭐 이런 씁쓸한 농담을 던지는 거죠. 체념이 섞인 시선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입니다. 시인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서점으로 향합니다. 그런데 서점에 가보니까 시집들이 전부 맨 아래 칸에 꽂혀 있는 거예요. 인공지능은 이해 못할 뒷맛처럼요. 마치 이사간 집에 잊혀진 헛간처럼 구석으로 밀려난 거죠. 세상에서 시의 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이 모습이 어쩌면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가 줄어들고 있다고 느끼는 시인의 마음과 똑 닮아 있는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바깥 세상을 둘러보던 시인의 시선은 이제 안으로, 자기 내면으로 들어갑니다. 바로 기억의 세계로요. 근데 이 시인의 과거에 대한 감정이 되게 복잡해요. 단순하지가 않아요. 후회했다가 또 만족했다가 이 두 감정이 아주 기묘하게 섞여 있거든요. 이것 좀 보세요.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을 것을. 와, 나는 후회하고 싶다라는 시의 마지막 문장인데요. 삶의 이런저런 순간들을 막 후회하다가 결국에는 태어난 것 자체를 후회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. 정말 강렬한 고백이죠. 그런데 바로 이런 시도 있어요. 언제가 제일 괜찮았냐는 질문을 받는다면 아무도 찾지 않는 오늘이라고 대답하겠다. 이건 또 별거 아닌 나의 시에 나오는 구절이거든요. 방금 전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고 했잖아요. 근데 또 아무도 안 찾는 지금이 제일 좋대요. 보세요. 이 감정이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 왔다 갔다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시인의 산책은 꼭 타임머신 같아요. 서촌 골목을 걷다가 문득 윤동주 시인이 머물던 하숙집터를 보고 또 그러다가 갑자기 국민학교 때 짝꿍 미자는 어떻게 살까 생각하고 발걸음을 한 걸음 뗄 때마다 과거의 기억들이 막 현재로 소환되는 거예요. 자, 이제 이 시집의 진짜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. 가장 중요한 철학적인 부분인데요. 도대체 시를 쓴다는 건 뭘까? 이 시인에게 시란 어떤 의미일까요?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. 바로 헛시. 말 그대로 헛된 시라는 뜻이에요. 시인이 자기 시를 스스로 이렇게 불러요. 주저없이.
이게 자기를 막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. 오히려 이 쓸모없음을 끌어안으면서 어떤 경지에 도달하려는 시인만의 방식인 거죠.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. 시 쓰기를 접는다 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겠지. 그래서 쓰는 걸 끊지 못한다. 이게 핵심이에요. 유명해지려고 인정받으려고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. 오히려 아무도 신경 안 쓰니까. 그래서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. 정말 지독하게 개인적인 행위인 셈이죠. 이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? 첫째, 그냥 써야만 하는 충동이 있어요. 둘째, 계속 쓰다 보니까 당연히 실력이 늘겠죠? 셋째, 근데 바로 이 실력이 느는 것 자체가 정직한 슬픔이라는 거예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쓸모없는 질 끝에서 덧없는 기쁨을 느끼는 거죠. 정말 역설적인데 너무 아름다운 순환 아닌가요? 자, 이렇게 긴 산책을 한 시인은 결국 어디에 도착했을까요? 시인은요, 어떤 거창하거나 실용적인 목적 없이 살아온 자기 삶 속에서 마침내 평화, 그리고 모든 걸 받아들이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. 시인은 아무 약속도 없는 아침을 혁명이라고 표현해요. 근데 그 혁명은 매일 실패한대요. 재밌죠? 그런데 바로 그 실패 속에서 평화를 느끼는 겁니다. 마치 매일 아침 듣는 에릭 사티의 짐노패디 1번처럼 조용하고 담담한 평화가 일상을 채우는 거죠. 그리고 바로 이 문장. 약속 없는 아침, 텅 빈 축복이다. 이게 시인이 도달한 경지를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. 텅 비었기 때문에 오히려 완전한 축복이라는 거. 비워냄으로써 채워지는 그런 역설적인 만족감이죠. 그러면서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. 어떤 예술가가 쓸모없는 일을 극단까지 밀고 가는 게 예술이라고 했다는데 그 말에 너무 동의하면서 그 예술가를 질투한대요. 생각해보니 자기 삶이 그랬던 거죠. 평생 쓸모없는 헛시를 쓰는 일을 극단까지 밀고 왔으니까요. 어쩌면 그의 삶 자체가 하나의 예술 작품이었던 게 아닐까요?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한번 음미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평생 한 편의 시를 쓴다. 늘 쓰지만 한 번도 써보지 못한 그 시 말이다. 결국 그의 인생은 단 한 편의 시를 쓰는 과정이었던 거예요. 늘 쓰고 있지만 영원히 완성되지 않을 바로 그 시. 삶과 글쓰기가 결과가 아니라 끝없는 과정 그 자체였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깊은 울림을 주는 말이죠. 자, 시인의 산책은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. 하지만 그의 질문은 이제 우리에게 남았어요. 모든 게 효율과 목적을 향해서만 달려가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에게도 혹시 아름답게 쓸모없는 행위가 있나요? 그게 무엇일지 한 번쯤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.